네, 안녕하세요. 오늘 혈통만사 중 암 체험 사례를 공유하게 된 강사 우미영입니다. 먼저 화면 공유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은 유사나 가족 여러분들에게 조금은 특별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제 이야기를 통해서 유사나 제품이 단순한 건강기능식품을 뛰어넘어 누군가의 생명을 지켜주고 또 삶의 방향을 바꾸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공감하시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단순한 병의 극복이 아니라 제 삶의 태도와 환경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18년 10월에 유방암 3기라는 진단을 받았거든요. 그때 제 나이가 42살이었고 늦게 아이를 낳았어서 제 하나밖에 없는 딸은 고작 3살밖에 안 됐었습니다. 그 당시엔 제 나이가 아프기에 어리다고 생각되지 않았었는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정말 젊은 나이에 한창 농익은 열정을 쏟을 수 있는 나이에 제 투병기가 시작이 되었더라고요. 자영업하랴 늦게 난 아이 돌보랴 사는 거에 진심이긴 했지만 그때는 사는 거에 건강이 그리 중요한지도 몰랐고 워낙 건강에 무심했던지라 가슴 한켠에 계란 하나만한 혹이 잡히고 나서야 병원에 가게 됩니다. 작은 동네 병원에서 조직 검사 후 큰 병원으로 얼른 가보라는 권유를 받았는데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암이라는 게 나에게도 오는구나 이런 생각은 있었지만 그렇게 크게 실감이 나지는 않더라고요. 그 후 이제 서울대 병원에서 패시트부터 5만 가지 검사를 다 하기 시작하면서 만나는 의료진들마다 저를 중증 환자처럼 대해주고 그리고 또 교수님께서 암 사이즈도 너무 크고 퍼져 있기도 하고 위치도 안 좋고 뭐 이런 말을 제 앞에서 너무 무덤덤하게 쏟아내는 환경 안에서 내가 지금 굉장히 무거운 질병을 갖게 된 거네 라는 실감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전적인 과정을 지나 저는 본격적인 치료에 들어가는데요. 림프에 전이가 있었고 암도 사이즈가 너무 컸기 때문에 수술하기 전 항암을 진행해 암 사이즈를 줄여보고자 선항암이라는 것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오래된 기억이긴 하지만 지금도 선명한 건 한 번 이제 항암을 하러 병동에 들어가면 6시간 동안 4가지 약을 바꿔가면서 항암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약마다 맞을 동안의 부작용이 다 달라서 어떤 거는 이제 맞자마자 팍 구역질이 올라와요. 그러면 옆에서 간호하던 언니가 미리 이제 얼음이나 사탕을 옆에서 준비했다가 얼른 제 입에다가 그거를 넣어주기도 했었고 또 어떤 거는 맞자마자 이게 사람이 졸려가지고 잠을 자려고 누우는 게 아니고 스위치를 갑자기 그냥 이렇게 탁 꺼버리는 것처럼 그냥 툭 쓰러져서 잠을 자게 돼요. 어떤 약은 맞자마자. 근데 이게 구역감이 너무 올라서 똑바로 누워있지도 못하다 보니까 갑자기 또 침대에서 앉아있다 넘어지면 동생이 다칠까 봐 언니가 뒤에다가 항상 베개를 높은 베개를 준비를 해주고 그랬던 기억들이 많이 남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암 후 2, 3일 정도가 지나면 그때부터 이제 일주일 동안은 정말이지 모든 극한의 힘듦이 찾아오기 시작하거든요. 물은 세상에서 제일 비린 맛이 나고 모든 내 목을 넘어가는 먹거리는 누가 일부러 독약을 탄 듯 세상 그렇게 맛이 없을 수가 없어요. 차라리 흙을 퍼먹는 게 나으려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맛이 없습니다. 이런 항암 시간을 지나 전절제 수술과 왼팔의 림프를 다 걷어내는 곽청수, 그리고 방사 38회를 하게 되는데 한 2년이 넘을 때까지 방사 때 그 목까지 까맣게 탔었던 피부가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허세틴과 퍼제타라는 2가지 표적 항암을 3주 간격으로 1년 정도 진행을 했었고요. 방사로 쪼그라든 피부를 늘려야 했었기 때문에 가슴 안에 이제 확장기라는 것을 삽입을 해요. 그리고 그 확장기 안에 피부를 늘려야 되니까 식염수를 조금 조금 넣어서 1년 동안 식염수를 채워주고 피부를 늘리는 그 과정을 지난 다음에 그 보건 수술까지 이렇게 조금은 길고 깊은 치료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유방암 3기 환자였기 때문에 기수가 깊다 보니까 3개월마다 정기 검진을 좀 자주 했었고요.
종양내과에서는 저에게 타모xifen 경구 항암제와 여성 호르몬이 너무 강해 억제해야 한다며 졸라덱스를 처방을 해줍니다. 타모xi펜을 처음 처방받았을 때 그 약을 복용하기 전 제 한 손에는 타모xi펜을 그리고 다른 한 손에는 항암제 복약 안내선을 쥐고 제가 아주 경건하게 깊은 고민을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항암제 부작용을 훑어보는데 병원에서 공식적으로 안내한 부작용 이외에도 환자들이 실제로 겪는 부작용을 보는 순간 너무너무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 지름 1cm도 안 되는 원판 모양의 알약이 이토록 대단한 힘을 발휘하나? 화면에 써 있는 증상들도 환자 입장에선 견디기 힘든 부작용이지만 제가 본 가장 기가 막힌 부작용은 탈모시펜은 유방암의 재발을 막는 데 도움을 주지만 자궁 내막암의 발병 위험을 높입니다. 이런 부작용이 저한테는 너무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그놈의 약 성격 한번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신문 기사에서는 자궁 내막암 위험이 18배가 높다고 하는 기사까지 제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길게는 아니지만 몇 개월 약을 복용을 하면서 자궁 내막이 두꺼워져 산부인과 협진도 했었던 기억이 있었던지라 도대체 저 약을 먹고 싶은 생각이 절대 안 들더라고요. 자, 그리고 지금 이 사진에 보이는 주사기 보이시죠? 바늘 두께 보이시나요? 저게 여성 호르몬 억제를 위해서 호르몬 양성 유방암 환자들이 배에 맞는 졸라덱스라는 주사인데요. 저 바늘의 두께 삭막하죠? 유방암 환자들 사이에서는 졸라 아파서 졸라덱스라고 이렇게 농담을 이야기할 할 정도로 굉장히 아픕니다. 지금 생각해도 제가 항상 간호사 선생님한테 맨날 내 배 좀 엄청나게 아프게 꼬집어 달라고 부탁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4개월쯤 정신적인 혼란과 몸의 부작용을 겪던 저는 종양내과 교수님께 금기된 질문을 합니다. 제가 타모xi펜을 먹어야 하는 이유가 뭔가요? 다행히 착하신 우리 교수님이 대답을 친절히 해주셨어요. 암 재발 25% 방지. 그 이야기를 듣고 조금의 고민도 없이 저는 타모xi펜과 졸라덱스를 중단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제가 아는 영양소 중 비타민 D는 암 예방률 60%라는 숫자로 기억하는데 크기도 더 작은 그 비타민을 쳐다봤을 때 제가 정신적으로 고민해야 하는 일도 없었을 뿐더러 어떤 부작용? 절대 없죠. 오히려 나에게 필요한 활력이 주어질 뿐인 거죠. 그래서 많은 유방암이나 호르몬 환자분들이 저에게 늘 이 부분에 대해서 제일 궁금해하시고 많이 물어보기도 하세요. 타모xi펜과 졸라덱스를 끊어내고 괜찮은지.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화면에 보시는 제 모습이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무모하게 약만 끊어낸 것이 아닌 끊어내는 대신에 내 건강을 위한 다른 노력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거를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항암 때문에 머리가 다 빠져서 빠박머리로 겨울에 털모자 뒤집어 쓰고 전국을 떠돌아다니면서 암 세미나를 찾아다닐 때 모든 전문가들이 여기서 제가 이야기하는 전문가들은 의사는 아니고요. 자연치유나 기능의학, 대체치료를 하시는 모든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기를 영양소의 중요성에 대해서 너무 많은 강조를 했기 때문에 건강에서 영양소가 얼마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지를 저는 인지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기본이 지켜져야 잠도 잘 잘 수 있고 운동을 할 수 있는 활력이 생기고 컨디션이 좋아야 스트레스도 덜 오고 그래서 모든 것의 기본인 영양 지키기에 철저하게 몰입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제일 힘이 되었던 게 유산화 제품인데요. 그래서 항암을 할 때도 또 치료하는 모든 과정에서도 제품은 정말 목숨처럼 잘 지켜서 챙겨 먹었습니다. 6개월 선항암을 할 때는 간 수치가 너무 중요하고 배설되는 거. 배설이 안 되면 항암의 부작용 때문에 너무 힘들어지거든요. 그리고 식사 이런 부분들이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헤파실과 유산균 그리고 뉴트리밀, 알로엔즈는 정말 먹을 수 있는 만큼 챙겨 먹었었던 것 같아요. 다만 뉴트리밀은 단백질 분해가 제가 항암을
2년 넘게를 했었잖아요. 너무 오랜 동안 항암을 했었던 장이라 장 환경이 너무 안 좋아서 단백질 분해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뉴트리미를 먹으면 배에 가스도 차고 소화가 안 되는 느낌이 많이 힘들었는데 그래서 한 스푼, 두 스푼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차근차근 늘려가면서 지금은 열흘을 해독을 해도 제가 얼마 전에도 열흘 해독이 끝났거든요. 그래서 아주 세 스푼 듬뿍 깎아 넣어도 새끼 유물식을 해도 지금은 잘 견디는 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항암이 끝나고 안정기에 들어 있을 때부터는 해독을 정말 자주 했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해독이라 하면 우리가 아는 프로그램 정량대로 하는 해독도 있지만 컨디션이 떨어지는 듯하면 제일 먼저 늘렸었던 게 유산균이었고 그래도 안 될 때는 식사를 뉴밀로 대체하는 3일 아니면 5일 이렇게 미니 해독도 엄청 자주 했었습니다. 이렇게 영양이 채워지고 몸의 컨디션이 좋아지니까 오히려 아프기 전보다 지금이 훨씬 더 컨디션도 좋고 피부도 좋고 그런 듯 합니다. 아침에 자연스레 눈 떠지고 밤이 되면 피곤하긴 하지만 자고 일어나면 다시 컨디션이 회복되어져 있고 그리고 저는 거의 지금 시간, 이제 지금 시간이 조금 지나는 10시나 늦어도 11시 그때까지는 잠을 자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리고 한번 눈을 감으면 눈을 뜨면은 아침이 되어져요. 그래서 수면의 질도 굉장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강이란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컨디션이 곧 내 건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질병은 없지만 매번 컨디션이 떨어지고 어깨가 결리고 두통이 있고 피곤하면서 건강하다는 건 아직 사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나는 질병자로 가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하시라고 예전 저처럼 건강에 무심한 분들에게 제가 일침을 가하고는 합니다. 유방암이라는 질병이 제 인생에 오고 또 유산화로 다시 한번 더 활기찬 제 인생을 그려나가면서 정말 많은 것들이 변하기 시작했는데요. 저에게 정말 생명수 같았던 유산화 제품이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건강을 챙기는 방법을 몰라 헤매지 않으셨으면 하는 진실한 마음으로 공유해 드렸더니 경제적인 부분도 그리고 건강적인 부분도 그리고 늘 근심이었던 저희 가족의 웃음도 다시 찾을 수 있었습니다. 건강한 삶의 중요성을 알고 본인들의 삶에 대한 긍정을 가지신 분들과 또 하나의 가족이 되어서 같은 뜻을 가지고 하는 비즈니스는 너무너무 행복하고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유산화를 빼면 생활이 안 되는 저희 가족. 집 곳곳에 모든 게 유산화인데요. 보시면 요즘 유행하는 지브리 스타일 있잖아요. 저 지브리에도 저희는 유산화가 보이고 그리고 심지어 저기 누워있는 아이가 저희 집 고양인데 베고 누워있는 매트 보이시나요? 저 매트도 유산화입니다. 자, 엄마 아빠는 유산화 먹으면 100세 넘게까지 건강할 거라서 나랑 오래오래 함께 살 수 있어서 좋다는 이제 4학년이 된 딸랑구와 지금 제가 줌 미팅 한다고 안방에 갇혀 있는 저희 남편까지 온 가족이 유산화를 제 1순위로 놓고 너무 행복한 유산화 라이프를 즐기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저는 또 한 단계의 제 인생의 비전을 그려보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유산화와 함께라서 가능한 것 같아 한없이 감사하기만 해요. 제가 제 사례를 공유해드리면서 보너스 페이지로 제가 지금 상담해드리고 있는 암 환우분들에 대한 사례도 함께 공유해드리고 싶어서 간략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자, 천안에 있는 도솔 한방병원에는 암 환우들이 산소치료, 면역치료, 여러 가지 치료들을 입원해서 받는 암 병동이 있습니다. 거기 병원 수 간호사님과 간호사님이 제 파트너 분들이셔서 환우분들 영양 상담 해드리고 있는데 대부분의 분들이 40대, 50대 여자분들이고 또 많은 분들이 호르몬 질환 암 환자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처음에 저를 만나면 경계도 많이 하시고 관심이 없으셨지만 환우분들이 걱정하는 부분 그리고 단기가 아닌 장기적으로 보고 건강관리를 해야 하는 부분들을 상담해 드리면서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장케어 프로그램 진행 중이신데요. 제품 드시는 매일매일 정말 정성을 다해서 후속도 해드리고 제품 위주가 아닌 그날의 기분 컨디션 이런 것들 위주로 톡방 관리 그리고 우리 먹고 싶은 나쁜 이들 있잖아요. 유방암 환자분들은 체력이 많이 떨어지시기 전에 단 것들도 굉장히 많이 땡기시고 자극적인 음식들이 많이 땡기십니다. 그리고 이제 살이 찌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땡기지만 먹지 않아야 된다는 그 스트레스가 굉장히 극심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착한 아이들로 바꿔서 맛나게 먹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공유하고 또 간간히 제품 충분히 드시는 것도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병원을 갈 때마다 항상 큰 보틀에다가 보냉병에다가 요즘에 저희 세 가지 가루 있잖아요. 음료에 타드시는 거, 부스터 CU100, 미네랄 드링크, 그다음에 피지 에너지 드링크. 그렇게 세 가지를 타서 가서 이제 보낸 환우분들이나 간호사분들이나 이렇게 한 잔씩 다 나눠드려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환우분들이 주문량이 엄청나게 많으세요. 왜 그러냐면 제가 아까도 단 게 땡기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음료가 달달하고 맛있는데 건강에도 좋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찾으시는 것 같습니다. 자, 간혹 제가 일반 분들이 암 환자분들과 이야기할 때 요즘 유방암, 갑상선암, 남소암 이런 암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 질병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어차피 고쳐지는 병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아니면 혹은 또 너무 무겁게 그렇게 하다가 관리 잘 안 하면 잘못될 수도 있어. 뭐 이런 이야기들, 이런 무서운 말씀들을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하시는 게 안타깝더라고요. 남자가 아이 낳는 고통을 알 수 없고 여자가 군대 가는 고통을 잘 모르듯이 본인이 겪어보지 않고는 아무리 가벼운 질병이어도 그 심정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암을 겪고 계시는 환우분들을 만나면 그 분들의 그 힘듦에 그냥 잘 경청해 주시고 공감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섣부른 위로나 섣부른 설명이나 섣부른 가르침보다는 경청해서 그분들의 심정을 들어드리고 그리고 진심으로 건강해질 수 있다는 진정성을 보여주시는 그 마음이 천만 배 더 나은 상담법일 듯 싶습니다. 저에게도 힘든 시기였지만 그 힘든 시기 덕분에 저처럼 아프셨던 분들의 마음을 100% 공감하며 그리고 걱정 없이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다는 희망을 드릴 수 있는 유산화가 있어서 저는 너무 감동이고 행복합니다. 가끔 유산화가 없었다면 이라는 무서운 상상을 할 때마다 정말 생각하기도 싫거든요. 유산화 가족 여러분들도 늘 건강하시고 그리고 그 건강과 행복을 많은 분들께 공유하시면서 더 큰 행복 얻으시길 바라면서 오늘 제 이야기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체험 사례를 나눔해주신 우미영 강사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소장암과 간암을 극복하고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가족이 되신 남편분의 체험 사례를 공유해 주실 이명희 강사님을 지금 만나보시죠. 네, 방금 소개받은 강사 이명희입니다. 공유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나눌 이야기는 유산화 기적을 만나다라는 제목으로 저의 남편의 체험 사례를 나눠 볼 건데요. 저희 남편은 20년간 한 직장을 다닐 만큼 우직하고 성실한 사람이었고요. 사회인 야구, 등산, 마라톤, 네, 운동을 굉장히 좋아하는 건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저희 남편과 함께 2017년도 헌혈을 하러 헌혈의 집을 방문하게 됐어요. 근데 저희 남편이 간호사님께서 철분 수치가 너무 낮은데요. 병원을 내원해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남자가 여자도 아닌 저희 남편이 철분 수치가 낮다니 좀 이상하긴 했지만 동네 병원에 가서 철분제를 처방받고 한 달, 두 달, 석 달, 3개월을 먹게 되었는데요. 철분 수치가 12가 정상인데 그것보다 못 미치는 9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좀 더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 네, 권유를 받아서 저희 부부는 분당 재생병원으로 가게 됐습니다. 거기에서 혈액 검사, 초음파, 그다음에 CT까지 네, 모든 검사를 하게 되었고요. 결과적으로는 아무것도 나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마지막 결과를 듣는 날 저희 남편이 왼쪽 옆구리 뒤쪽으로 선생님 좀 불편한데요? 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선생님이 그럼 마지막으로 CT 한 장을 찍어보자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결과는 네, 뒤쪽으로 커다란 게
보인다는 선생님의 이야기였어요. 저희 병원에서는 더 이상 해줄 것이 없으니 좀 더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 권유를 받아 저희 부부는 다시 서울 아산병원으로, 네, 대학병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다시 병원을 가게 되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검사를 다시 하게 되었고요. 결과는, 네,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희 남편은 소장암이라는, 네, 암 진단을 받게 되었고요. 여러분들 소장암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 저는 소장암이라는 걸 처음 들어봤어요. 이 소장암은 100명 중에 1명, 네, 희귀암이라고 하더라고요. 보통 소장암은 통증도 없고 징후도 없어서 3기에서 4기 발견이라고 합니다. 저희 남편은 그거보다 더 많이 진행된 말기 소장암 진단을 받게 되었고요. 동시에 급성 당뇨, 예, 당뇨 진단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수술 날짜를 잡지 못하던 중에 종양내과 진료를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교수님이 갑자기 응급실로 가서 수혈을 받으라는 거예요. 저희는 깜짝 놀라서 네, 응급실을 가서 수혈, 혈액 2팩을 수혈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응급으로 수술이 잡히게 되었어요. 그 이유는 암덩어리에서 피가 새는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부부는 수술 전, 네, 설명을 듣게 되었는데요. 암덩어리가 너무 커서 그 옆에 있는 장기들과 유착이 있을 수 있으니 위험할 수 있다. 그리고 수술 중 출혈이 많으면 네, 사망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위험하다라는 안내를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막막하고 무섭고 두려웠는데요. 그것도 잠깐 정말로 정신을 다시 차리고 단 하나밖에 생각할 수 없었어요. 저희 남편을 살려야 되겠다. 네. 그렇게 저희 부부는 상의를 하고 수술을 부모님에게 알리지 않고 네, 수술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시부모님이 병원에 오시면 울고불고 병원에서 주무시기까지 하실 걸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단 하루도 저희 남편이 편안하게 회복할 수 없을 거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저희는 죄송하지만 부모님 모르게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편을 수술실로 들여보내게 되었는데요. 수술실로 들여보내는, 네, 저희 남편이 눈물을 보이더라고요. 저도 처음으로 우는 남편을 봤는데요. 저는 차마, 네, 남편 앞에서 눈물을 보일 수 없었고요. 눈물을 꾹 참고 남편을 들여보낸 후 저는 한 가지밖에 기도할 수 없었습니다. 네, 수술실에서 제발 네, 건강하게 살아서 나와주기를 네, 기다렸고요. 다행히도 2시간의 수술을 마치고 저희 남편은 네, 수술실을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두 번째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저희 남편은 소장에만 암이 있었던 게 아니더라고요. 소장에 있던 암 17.5cm는 제거가 되었지만 간에 이미 전이가 되었고요. 일부분만 전이가 된 게 아니라 간 전체에 암이 퍼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수술을 할 수 없어서 개복을 닫고 나왔다는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간암은 더 진행이 되게 되면 간경화, 그리고 더 심해지게 되면 간 이식까지 해야 되는 무서운 암이라는 걸 저는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 네, 면역력을 높이는 식품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 식품은 남편 친구의 소개를 받게 되었고요. 그 식품의 이름은 고지베리라는
생착즙이었어요. 생착즙. 우리나라에서는 구기자라고 부릅니다. 아마도 구기자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수술을 마친 저희 남편 병원에서부터 약 2년간 고지베리를 먹이게 되었습니다. 제가 병원 치료 말고 식품을 찾게 된 이유는요. 제가 보험을 10년간 하게 되었는데요. 무수히 많은 암 환자들을 너무나도 많이 봤는데 병원 치료로만 건강해지는 분을 찾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면역력을 높이는 식품을 찾게 되었고, 그래서 네, 고지베리를 먹이게 되었습니다. 이 식품을 먹이면서 저는 선생님께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선생님은 암 치료에만 집중을 하시지 그 이외에는 하나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실 걸 저는 잘 알았거든요. 저희 남편은 간을 수술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표적 치료제, 글리백이라는 약을 먹게 되었습니다. 하루에 4알, 하루도 빠짐없이 이 표적 치료제를 먹게 되었는데요. 저는 하루 이틀이 아닌 5년간 먹다 보니까 이 표적 치료제가 뭔지 너무 궁금했어요. 이름은 표적, 암을 표적해서 치료한다고 해서 표적 치료제인데요. 알고 보니까 표적 치료제는 억제제였습니다. 네, 종류는 두 가지. 활성 억제제, 그리고 생성 억제제라고 부르더라고요. 표적 치료제는 부작용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오심, 구토, 근경련, 중추신경계 출혈까지 굉장히 많은 부작용이 있더라고요. 또 다른 부작용은 표적 치료제도 양약이다 보니까 오래 먹게 되면 내성이 생겨서 약 효과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저희 남편 수술 후의 모습인데요. 수술만 했을 뿐인데, 네, 15kg의 몸무게가 감량이 됐어요. 이게 또 다른 소장암의 특징이더라고요. 체중 감소. 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너무 앙상하게 175cm에 57kg이라는 몸무게를 갖게 되었습니다. 보통 암 환자들은 4, 5일이면 퇴원을 하는데 저희 남편은 염증이 너무너무 심했기 때문에 28일에 한 달 가까이 병원 치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식품을 2년간 저희 남편이 섭취를 하게 되었는데요. 근데 2년 후 저희 남편 간에 있던 암 한 개가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 암을 직접적으로 치료해야 되는 고주파 열치료라는 네, 복강을 뚫어서 아주 뜨거운 열로 지지는 시술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두 번째 남편을 입원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가지고 있던 난청이 심해져서 귀울음이라고 하는 이명으로까지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다른 식품을 찾다가 저의 친한 친구에게 유사나라는 네, 제품을 전달받게 되었습니다. 유산화를 전달받고 저는 그 많은 특징들 중에 두 가지 특징이 저한테 와닿았어요. 첫 번째는 저희 남편이 암 환자였기 때문에 독성이 없다는 특징과 두 번째는 세포가 새로 생성된다는 세포과학이라는 말에 저는 유산화 제품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유산화를 저희 남편에게 먹이고 나면 5년 정도 먹이면 우리 남편이 괜찮지 않을까?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희망을 갖게 되었고요. 저희 남편에게 희망에 차서 유산화 제품을 먹고자 권했지만 저희 남편은 네, 격하게 거부했습니다. 알이 크다. 개수가 많다. 네, 간이 더 망가질 것 같아. 내가 마루타야?
의사 말이 우스워? 네가 의사야. 내가 이거 먹다 죽으면 책임질 거야? 목에 걸린다. 목에 걸릴 것 같아. 목에 걸렸어. 아, 이 수많은, 네, 변명을 하면서 격한 반응으로, 네, 거부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런 말들이 하나도 들리지가 않았어요. 네, 제가 원한 건 딱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남편을 살려야 되겠다. 네, 그래서 저는 살고 싶으면 먹어. 라는 한마디를 남편에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네, 암 수술 이후 2년이 지난 19년도 8월에 헬스팩을 시작으로 유산한 제품을 네,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년도 10월에 이명이 좋은 C300 마그네칼티 바이오메가 그리고 간암에 좋은 헤파실 프로글루카뮴 또 당뇨에 좋은 프로바이오틱 화이버즈 네, 이렇게 차츰차츰 제품을 늘려가게 되었고요. 그리고 8개월 정도 먹은 네, 2020년 4월에 네, 첫 번째 비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비움을 시키면서도 암 환자이기 때문에 호전 반응이 너무 세지 않을까? 네,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다행히도 호전 반응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저희 남편이 갑자기 허리 아래로 네, 다리가 아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사진을 찍어봤더니 네, 디스크 3, 4, 5번이 네, 디스크랍니다. 병원에서는 네, 시술을 받으라고 권유를 받았는데요. 저는 임시방편인 시술을 시키고 싶진 않았어요. 그래서 유산화를 믿고 네, 글루코사민을 추가해서 메가를 추가해서 두 번째 비용을 시키게 됩니다. 저희 남편 네, 순순히 먹진 않았어요. 하지만 네, 한 달 꼬박 잘 먹었고요. 그 이후 지금까지도 네, 허리가 아프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남편 지금 몸으로 하는 일 하고 있고요. 네, 허리 디스크로 고생하지 않습니다. 제가 남편과 5년 동안 병원에 가면서 교수님께 들었던 이야기는 딱 두 마디였어요. 잘 억제되고 있습니다. 네, 3개월 후에 뵙겠습니다. 네, 이 똑같은 멘트를 저는 5년간 들었거든요. 근데 5년이 지나고 유산화 제품을 3년 정도 먹인 시점에 너무 궁금해졌어요. 저희 남편의 암이 어떻게 지금 상태가 어떤지 너무 궁금해져서 교수님께 여쭤봤어요. 저, 저희 남편 간에 있는 암이 지금 어떤가요? 네, 크기가 어떻게 다른가요? 여쭤봤더니 사진을 살펴보시더니 어, 안 보이네요? 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재차 여쭤봤는데 두 번째, 네, 없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믿기지 않고, 네, 너무 확인하고 싶어서 병원에 네, 검사 결과지를 뽑게 되었습니다. 2017년도 암을 수술하고 수장암을 수술하고 2022년도에 간에 있던 암이 보시면 리버에 전이 소견 없으므로 내 간에 암이 사멸되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발병되었던 급성 당뇨, 네, 8.4의 당화 혈색소가 지금 현재 5.6 정상 수치이고요. 네, 완치가 되어서 네, 병원 선생님께서 약을 끊어주시게 되었습니다. 유산화로 저희 부부는 기적을 만났습니다. 소장암 말기 진단을 받고 지금까지도 표적 치료제를 먹고 있지만 네, 거부 반응이 없고요. 간에 전이됐던 전이암이 5년 만에 사멸되었습니다. 이명은 지금 현재 사라진 상태고요. 급성 당뇨는 정상 수치로 네, 선생님께서 약을 끊어주셨습니다. 허리 디스크는 정상 생활이 가능하고요.
저희 남편 하프 마라톤 합니다. 지금 보시는 모습이 저희 남편의 현재 모습입니다. 어떻게 건강해 보이시나요? 네. 175에 지금은 70kg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피부도 좋아졌고요. 누구에게 이야기하지 않으면 암환자인지 네, 아무도 모릅니다. 저희 남편과 어디든 갈 수 있고 무엇이든 할 수 있어서 저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유산화를 이렇게 저와 함께 즐기는 모습을 볼 때면 너무너무 기쁩니다. 만약 저희 남편이 유산화를 만나지 않았다면, 네, 제가 권하지 않았다면 저희 남편이 어떻게 됐을지 저는 상상조차 하기 싫어요. 아마 이 세상 사람이 아니지 않을까요? 아까 그렇게 격하게 반응했던 저희 남편,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알이 크다고 했던 저희 남편, 쉐이크랑 먹으면 잘 넘어간답니다. 개수가 많다고 했던 저희 남편, 지금은 헬스팩, 영양제가 떨어졌답니다. 간이 더 망가질 것 같다던 저희 남편, 이제는 뭘 해도 피곤하지 않다고 하네요. 내가 마르타냐고 했던 저희 남편, 당신이 내 덕분에 체형 강의한다고 합니다. 의사말이 우습냐던 저희 남편. 네, 의사말은 병 고칠 때만 쓰자고 합니다. 네가 의사야 라고 말했던 저희 남편이요. 당신을 네, 주치의로 선포한답니다. 이거 먹고 내가 죽으면 책임질 거냐 하던 저희 남편이요. 저랑 오래오래 즐겁게 살자고 합니다. 목에 걸린다던 남편이요. 목에 걸린다는 사람 나오라고 하네요. 목에 걸릴 것 같다고 하던 저희 남편, 안 걸리게 먹는 방법을 안답니다. 목에 걸렸다던 저희 남편, 먹어야 산다고 꼭 전해달라고 합니다. 마이런 웨츠 박사님의 보이지 않는 기적이라는 책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삶은 그 자체가 멋진 축복이다. 나에게는 활짝 펼쳐진 건강한 삶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없다고 합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 리더님들, 그리고 리더님들 주변에 지인분들, 암환자분들 많으시죠? 저희 남편처럼 유산화 만나셔서 건강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